네, 완자 10페이지 생물의 특성부터 들어갑니다. 이거 단원 소개부터 잠깐 하고 갈까? 제일 처음 보면 그 1단원이 큰 1단원이 생명 시스템의 구성이라 해서 굉장히 쉬우면서 통합과학과 비슷한 약간 수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여긴 통합과학도 했어요. 개체군 막 그쵸, 군집 해갖고 막 하는 거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려워져요. 신경자극, 여기 첫 번째 고비, 여기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근수축하는 것도 좀 어려워서 여기가 고비고, 그 다음 좀 할만해.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다행히도 가계도라는 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계도라네요. 예, 그냥 세포 분열만 합니다. 세포 분열, 막 감수 분열 이 정도까지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행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여러분 이걸로 수능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신만 잘 챙기면 돼서 일단은 잘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0페이지 생물의 특성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애가 생물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될까? 기준이 뭐야 도대체? 얘 생물이에요? 아니죠. 왜요? 생물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격이 필요해요. 어떤 자격들. 그걸 생물의 특성이라 합니다. 생물의 특성. 생물이 이러려면 이걸 만족해야 된다.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외워야 돼. 추천이 아니라 갑니다. 새, 발, 자, 적, 생, 물. 세발자적 생물 이거죠. 생물이려면 이 6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새가 뭘까요? 그렇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잘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얘네들이 다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두 번째, 발생과 성장이라는 걸 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수정란에서부터 이제 아기가 되는 게 발생, 거기서부터 이제 세포 분열로 커지는 게 성장, 이걸 해야 생물이다.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을 줬는데 반응을 해야 생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생물 아니에요. 근데 이건 조금 애들마다 좀 자극하는 게 다르겠죠, 반응하는 게. 그 다음 적응과 진화. 적진, 이거는 예시를 막 배우긴 했어요. 이건 예시가 되게 중요한데, 북극여우, 사막여우 기억나요? 걔네 그렇게 된 거 온도 때문에 적응한 거죠. 그래서 적응과 진화 이런 거. 다음 생식과 유전. 생물은 생식과 유전을 하고요. 마지막이 바로 물질대사. 물질대사 배웠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생물의 특성이다. 처음 단어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나 설명 이런 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중에서 2가지로 나누거든? 개체 유지, 한 개체만, 한 명에게만 해당하는 성질들이 있고, 종족 전체에 해당하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종족 유지 특성이 뭘까? 2개 있어요. 2개. 종족 전체. 그렇죠. 진화는 뭔가 종족 전체에서 일어나겠죠. 또? 잘했습니다. 이 2가지가 종족 유지 특성이라고 합니다. 완자에서는 종족 유지 현상이라 돼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개체 유지 현상이라 해서 그냥 한 개체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책을 보면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대충 외워봐요 지금.
빠르게 이거 눈에 많이 익혀놔야 돼서. 뭐 하나 빠졌다. 여기 항상성도 넣어야 된다. 쏘리. 항상성까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까지 여기 들어갑니다. 항상성이 뭐냐고 좋은 질문입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생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죠. 체온이 될 수도 있고, 뭐 삼투압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막 농도 같은 거. 그래서 여타. 됐죠? 간다. 세포로 구성부터. 자, 일단 첫 번째 세포로 구성입니다. 자,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를 뭐라 부르냐면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부릅니다. 뭔 뜻이냐면 그 생물이 이루고 있는 구조적으로도 제일 작고 제일 작은 단위이고 기능 뭐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걸로도 제일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그거 알죠? 세포가 모여서 뭐가 돼요? 세포 모여서, 그치? 조직. 조직이 모여서, 그쵸? 기관이 모여서, 그치? 개체가 되죠. 이게 공통인데, 근데 공통이라 해야 되나? 다 이걸 가질까? 아니요. 왜요? 다 가지죠. 다 가져요? 안 가지나? 안 가지는 애들도 있어요. 누구? 단세포. 얘네는 세포가 개체예요. 세포 한 개로 이루어진 그냥 생물이에요. 단세포 생물. 그래서 얘네는 조직과 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애가 대표적인 게 세균. 세균 세포 한 개예요. 모든 세균이요? 네, 모든 세균. 자,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게 누구냐? 이세돌 아니고 아세돌이라고. 아세돌집. 이 정도? 아메바, 세균, 돌말, 집신벌레. 돌말 알아요? 아니요. 돌말 안 나왔나? 돌말 그 검정말 친구예요. 검정말은 알아? 검정말 왜 몰라? 중학교 때 하는데 그 뭐 무슨 실험하냐면 광합성 할 때 막 호일로 가리고 막 해요. 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는 생산자예요. 돌말도 광합성합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은 단세포 생물. 그럼 얘네들은 신기한 게 잘 봐요. 애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방법이. 예를 들어 아메바 같은 경우는 자, 얘가 살고 있었어. 아메바 1이에요. 얘가 갑자기 세포 분열을 해요. 체세포 분열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되거든요. 똑같은 애가 두 개. 이러면 얘는 자손을 낳았다. 예요. 그래서 얘네는 유전자가 다 똑같아요. 대신에 돌연변이가 엄청 잘 일어나서 얘랑 처음엔 같은데 금방 바뀌어요. DNA가 막.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을 남긴다. 정확히 말하면 체세포 분열. 사람의 경우는 체세포 분열을 하면 그냥 옆에 똑같은 세포가 생기는데 얘네는 자손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 그죠? 다음 다세포 생물. 그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있다. 됐지? 네, 세포로 구성 끝. 다음은 물질 대사부터 나오는데 물질 대사는 따로 적어야 되는데 따로 잠깐 적을게요. 중요해서. 물질 대사 똑같아. 통합과학 때 했던 거랑. 그렇죠. 물질 대사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효소. 기억나나?
효소가 필요합니다. 생체 촉매 라는 효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돼요. 막 발열, 흡열 같은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출입은 나가고 들어오고 둘 다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물질대사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동화 작용, 이화 작용. 뭐 40마리 파는 거지? 생물을 팔고 계시네요. 그렇죠? 동화, 이화가 있는데, 동화는 합치는 거, 푸시는 거. 합치는 거. 그렇죠. 합성, 흡열. 합치는 거고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합성, 흡열. 이화는 분해, 발열, 분발하자. 그래서 동화는 뭔가 합치는 거니까 히읗 히읗 좋죠. 흐흐. 네. 이화는 부시는 거니까 비읍 비읍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해야겠다. 신기술 해주시고, 그 에너지 그냥 이라 쓸까? 에너지 이라 쓸게요. 에너지고, 동화는 에너지가 올라가야 돼. 흡열이니까. 그럼 반응전을 뭐라 그래요? 반응물. 좋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누구의 에너지가 더 높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프 떠올리면 되고요. 이화는 반대겠죠? 내려와야지.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됩니다. 예시 가자. 무슨 합성? 화합성. 오, 광합성. 칠성이 합성하는 거 광합성 동화 작용입니다. 또 그 단백질 합성. 단백질의 단위체 이름이 뭐예요? 오,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을 합쳐서 단백질이 되는 것도 동화작용입니다. 단백질 합성. 그 단백질 합성 어디서 일어나? 단백질 합성이요? 예. 그 막 세포 보면, 라이보솜? 정답! 라이보솜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라이보솜은 여기 중요한 게, 라이보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라이보솜은 모든 세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단백질 합성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우리 몸에 한 군데를 찝어요. 예를 들어 방광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나요? 물어봐. 무조건 일어나요. 왜? 최소한 이건 해요. 그리고 사실 물질대사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만 배우지만 종류가 진짜 많단 말이야. 하나는 해요, 그 중에 최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폐를 찍어도 상관없고, 뭐 피부를 찍어도 상관없고, 모든 세포는 동화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완을 할까요? 다 해요. 이것도 다 해요. 그래서 막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막 폐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무조건 맞아요. 이런 보기들이 좀 있어요, 처음엔. 이것도 적어줄게. 자, 이화의 예시. 광합성의 반대. 그쵸, 우린 좀 고급스럽게 세포호흡이라 하자.
세포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이것도 모든 세포에 있어요. 그러므로 동화 2화 둘 다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 단백질을 합성했으면 부시는 것도 있어야죠. 뭐죠? 먹었어. 부셔. 소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있다. 사실 그밖에 더 많은데 아직 뒤에 내용을 안 배워서 지금 하기 좀 그래서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하나만 더 해놓을까? 이거 적어놓을게. 아미노산에서 단백질 되는 거. 핵산 합성. 핵산이 뭐였더라? 핵산이 뭐였죠? 그 이렇게 생겼어? DNA, RNA, 그렇지? 걔네 핵산이야. 그럼 핵산의 단위체 이름 아, 기억하려나? 아, 오케이. 진짜 아는데 이거는. 7글자였어. 그니까요. 좀 길어요. 힌트? 뉴. 니클레오. 오호호,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를 합쳐서 핵산 만드는 거. 이것도 동화입니다. 참고로. 이런 합성도에 들어가면 무슨 합성 들어가면 다 동화예요. 됐죠? 끝. 물대 끝. 아, 네. 그래서 책 다시 보면 물질 대사는 에너지 출입 필요하고 효소 필요한다. 그리고 동화 이화가 있다. 그쵸? 그럼 뭐 동화할 때는 에너지 흡수하고 합성하고 뭐 이런 거 아까 썼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실험. 실험 되게 중요합니다. 생명에서는 실험이 진짜 중요한데. 자, 뭐 하냐면 이게 배경을 설명할게요. 옛날에 몇 년이었지? 80년, 90년? 이쯤에 화성에 바이킹이올 거야 아마. 어떤 무인 탐사선이 갔어요. 화성에 내렸어. 자, 이제 생명체가 있는지 막 이렇게 스캔해. 없어. 안 보여 일단. 그래서 알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흙을 퍼와요. 슉슉 해서 흙을 담아. 그래서 화성 토양을 가져왔어요. 자, 그럼 그 안에 뭐 미생물이라도 생물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생물의 특성 중에 뭘 이용하냐면 물질 대사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자, 여기 그냥 그림으로 바로 갈게. 자, 얘한테 이제 여기 토양 있고요, 화성 토양 놓고 여기다가 좀 신기한 이산화탄소를 줘요. 이게 뭐냐면 14C라해서 좀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이산화탄소예요. 색칠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이산화탄소랑 좀 달라요. 막 색깔이 칠해져 있어. 자, 얘 이산화탄소 주고 결국 빛 줬어. 뭐 한 거야, 여기? 그렇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가 있는지 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만약에 생물이 있으면 여기 광합성을 하겠죠? 그럼 양분이 쌓이겠죠? 다시 태워. 그럼 얘가 슉 날아와서 여기에 뭔가 걸려야 돼, 기체가. 근데 안 걸렸어요. 그 말은 얘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없다. 그럼 이건 동화를 테스트한 거예요, 이화를 테스트한 거예요? 동화죠. 광합성을 하는지 본 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기체를 주잖아요. 처음에 작은 기체를 주면 얘는 동화 테스트예요. 합칠 수 있는지 본 거예요. 동화 작용을 할 수 있는지 본 거고요. 근데 결론은 일단 동화는 못했다. 그럼 이제 이화인지 봐야겠죠? 두 번째로 갑니다. 이번에는 이 14C라는 특별한 탄소가 포함된 영양소를 넣어줘요.
영양소는 커요. 그럼 얘 뭘 본 걸까? 이요. 그렇지, 얘 부실 수 있냐 본 거야. 그래서 영양소를 주면 얘는 이화작용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세포 같은 걸 하면 이걸 부셔서 어떤 기체가 나와서 삑 울려야 돼요. 울렸어요, 안 울렸어요? 안 울렸어요. 얘 이화도 못하네. 이게 된 겁니다. 이건 마지막은 사실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얘 똑같아. 영양소를 넣어줬어. 이번엔 얘가 이게 조금 맛이 없어서 안 먹나 해서 그냥 영양소를 넣어줬어요. 그럼 이건 동화예요, 이화예요? 이것도 이화예요. 이화작용하는지 본 거예요. 봤더니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화성엔 생물은 없구나가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이거 할게요. 자극에 대한 반응은 그거 생물은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해야 돼. 예를 들까요? 식물 빛을 향해 굽어자라. 알아요? 그죠? 이게 창가에 화분 두면 한쪽만 두면 이렇게 자라요. 그래갖고 돌려야 돼 막. 그리고 뭐 해바라기도 막 햇빛 따라가는 거 알죠? 그런 거. 또 이런 것들. 약간 무조건만 산대 이거. 이런 거. 그리고 파리지옥 들어봤죠? 곤충이 슉 건들면 빡 닫아요. 미모사라고 알아? 미모사. 미모사라는 잎이 있어요. 신기한 식물인데 이렇게 생겼어. 나 초등학교 때 봤어. 초등학교 때 학교에 식물원 같은 게 있었거든. 작게 갔는데 뭐 얘 손대면 다 문대 얘가 잎을. 그래서 딱 건드려봤더니 진짜 다 물어. 파리지옥 아니야. 그래서 신기했어. 그래서 이런 애들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네, 뭐 이건 예시 알겠죠? 대충. 그 다음 항상성. 항상성은 세 가지 알아두자. 적어둘게. 항상성의 세 가지. 이건 뒤에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세 가지. 체온, 삼투압, 혈당량. 이 세 가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이 밖에도 있는데 세 개만 배워요. 생명에서. 체온은 알 것 같고 삼투압이 뭐예요? 그 체액의 농도예요. 우리 몸의 농도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짠 거 많이 먹으면 물 마시고 싶은 거. 혹은 물 많이 마시면 오줌 많이. 이런 것들 삼투압에 해당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 항상성이구나 알면 돼요. 혈당량은 혈액 속 포도당 농도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이건 예시로는 잘 안 나와서. 끝. 오케이. 그래서 예시가 이런 겁니다. 이건 체온. 오줌량 나오면 뭐다? 삼투압에 해당하는 항상성이다. 다음 발생과 성장입니다. 발생이 뭐냐면 하나의 수정란이 올챙이를 지나서 개구리가 될 때까지, 애기 개구리가 될 때까지가 발생이에요. 올챙이까지가 아니에요. 작은 개체가, 그러니까 수정란에서부터 작은 개체까지, 이게 발생이라 부릅니다. 근데 작은 개체가 성체라고 하죠. 큰 애가 된다를 성장이라 부릅니다. 발생과 성장.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발생 과정에서도 세포 분열을 하고요. 성장 과정에서도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둘 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체세포 분열입니다. 둘 다 체세포 분열을 통해 체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된다. 됐죠? 뭐 질문? 근데 예. 단세포 생물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단세포 생물은 성장을 안 해요. 말고. 아니, 안타깝게도 걔네는 발생과 성장 안 합니다. 다음 생식과 유전. 생식은 뭐 자손 낳는 거, 유전은 전달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메바는 분열법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가 있다가 휙 잘려. 그러면 두 마리가 된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출합법은 뭐냐면 되게 신기한데, 히드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약간 무슨 나무처럼 생겼어. 이렇게. 물에 살아요. 물에 사는 작은 애인데, 얘는 자라다가 옆에서 얘랑 똑같은 미니어처가 생겨요. 이렇게. 얘가 뿅 떨어져 나와. 그럼 한 개체가 돼요. 이걸 출합법이라고 부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손을 만든다. 그 다음에 정록생명 이런 거 유전된다. 이러면 생식과 유전. 다음 적응과 진화. 적응, 진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선인장 잎은 뭐였다? 선인장 잎은 뭘로 변했다? 가시로 변했다. 그치? 이런 거 적응과 진화. 뭐 나머지는 근데 말해줄 게 있다. 돌연변이는 적응과 진화에 속합니다. 돌연변이 기억나요? 네, 변이 막 할 때 했죠. 그래서 돌연변이는 적응과 진화로 들어갑니다. 다른 특성 중에.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웁니다. 바이러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생물의 특성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자, 바이러스가 처음 어떻게 발견됐냐면, 옛날에 어딘지 모르겠어. 담뱃잎을 재배했었어요. 담배도 잎인 거 알아요? 식물인 거? 담배요? 네. 이거요? 이거요. 그거 식물이에요. 그 식물을 갈아가지고 잎을 말아서 이렇게 피는 거예요. 대마도 비슷하죠. 대마도 기르는 거 알아? 대마요? 네. 마약이요? 네, 그거요. 다 식물이에요. 다 식물인데, 그래서 담뱃잎을 어디 재배하는 농가가 있었어. 그래서 재배를 했어. 담배를 이렇게 잎을 재배했는데 얘가 병에 걸렸어요. 이 담뱃잎이 여기가 이렇게 막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돼. 근데 곤충이 파먹은 건 아니야. 이걸 이제 모자이크 병이라 불러요. 이렇게 모자이크 된다 해서.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당시에는 세균밖에 몰랐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세균이지 해서 이제 검사를 해보려고 얘를 세균 여과기에다 넣어요. 세균 여과기가 뭐냐면 세균은 걸러내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세균 여과기. 그리고 이제 통과한 애들을 이렇게 담습니다. 이렇게 갈았어. 슉 넣었어. 그러면 얘가 세균 때문이었으면 세균만 여기 남아야 되죠. 나머지는 통과했어.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 남은 여과액을 새로운 건강한 잎에다 묻혔어요. 근데 얘가 걸려. 세균 여과기 통과해. 그 말은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는 뜻이에요. 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애가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얘가 이제 바이러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표적인 바이러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슉.
이렇게 생겼어. 거미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알죠? 걔 어떻게 생겼냐면 본 적 있나? 약간 이렇게 생겼어. 고무공처럼 징그러워. 실제로 보면 진짜 징그러워요. 이렇게 하고 가운데만 이렇게 들어있어. 바이러스입니다. 얘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일단 껍데기는요. 껍데기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껍질. 얘는 알아야 돼요.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핵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핵산과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특이하게 핵산 중에 DNA 또는 RNA 중 한 개만 가져요. 자, 이 왼쪽 바이러스 이름이 박테리오파지라는 애예요. 이름 멋있죠? 박테리오파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얘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할게. 코비드라 해야 되나? 자, 근데 이것까지 알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알려주면 알아야 되거든. 박테리오파지는 이 핵산이 DNA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는데 그 중에 DNA를 가져.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얘는 DNA 바이러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는 핵산으로 RNA만 가져. 그래서 얘는 RNA 바이러스라 부릅니다. 이건 학교에서 강조를 하면 알아야 되고 아니면 몰라도 되는데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얘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만 갖고 있다. 여기 있다. 단백질 껍질, 핵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핵막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거. 이건 핵 아니야. 바이러스가 핵막 가져요? 아니에요. 얘는 핵이라는 구조 자체가 없어요. 그냥 세포도 없는데. 그래서 핵막으로 낚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 자, 근데 이걸 왜 배우냐? 그럼 생물도 아닌 걸.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생물적 특성이 있고 비생물적 특성이 동시에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물은 아닌데 생물적 특성을 조금 갖고 있어요. 자, 보면 첫 번째, 유전 물질인 핵산이 있다. 이거는 생물의 특성 중에 뭐에 해당할까? 세발자적 생물 중에 뭐? 생. 얘는 생식과 유전에 해당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얘는 생식과 유전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는 증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생유로 보는 것 같아요. 제한적인 생유. 이것도 생식과 유전.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뭐예요? 아니, 돌연변이는 좀 아니. 그거. 적응과 진화. 맞아. 얘는 적응과 진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거. 다만 나머지 안 되죠. 세포 아니고 발생 가능성도 당연히 못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 그것도 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뭐 물질대사는 사실 조금 애매한데 나중에 뭐 나오면 하자. 네, 일단은 이렇다. 자, 그럼 얘네가 어떻게 증식하는지 볼게요. 자, 박테리오파지예요. 얘가 아까 말한 얘는 박테리아가 먼저래. 세균.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여기 세균이 이렇게 있고 대장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붙어. 그 다음에 얘 안에 있는 핵산을 집어넣어요. 단백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핵산만 들어가. 뿅. 그럼 얘가 가서 이걸 잘라. 얘 DNA 자르고 여기다가 자기 거를 이용해서 조립해요. 증식해. 그 다음에 나중에 뚫고 나와. 이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들어와도 똑같이 해요. 들어와서 핵산 넣은 다음에 막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뚫고 나와요. 부시면서. 그래서 바이러스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무섭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가려야 되는데 이거 좀 작은데. 자, 휴머노이드 뭔지 알죠? 로봇. 자, 사람 이 중에 하는 거 세포로 이루어져 있나요? 스스로 물질대사 자기에 대한 반응, 항상성, 성장, 유전물질 다예요. 자, 그럼 바이러스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 돼. 유전물질이 있어. 핵산이 있어. 적응진화. 성장하나? 아니요. 세포 분열을 통해 해야 돼요. 쟤는 분열 못해. 그래서 나머지는 X. 휴머노이드 할 수 있는 거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정답. 뭐 말하면 이제 알아듣고 얘기는 해요. 혹은 빛 비추면 이렇게 반응은 해요. 그래서 이것만 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물은 얘밖에 없다. 그렇지? 됐죠? 다음 페이지. 이 다람쥐 포함해서 푸세요. 이 다람쥐. 네, 다람쥐까지 푸세요. 네, 정답 발표. 세포, 물질대사, 항상성, 발생, 성장, 유전, 진화. 그네드. 설마 보고 적는 거 아니죠? 나중에 할 거지? 세포 분열, 차공차공. 그다음에 그무드느르. OOXXO. 질문. 1번에 예. 아까 자 물질대사 두 가지가 필요하댔어. 첫 번째 효소, 두 번째 에너지 출입. 항상 있어야 돼. 그 두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효소, 에너지 출입 필수입니다.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쉬워요. 그냥 대표 자료 분석 좀 읽고 하다가 끝. 자, 두 번째. 여기는 그냥 몇 페이지? 20페이지인데 이제 그 자랑하는 곳입니다. 생명과학 이런 거 한다. 보여줘야지 또. 생명과학 책이니까. 자, 생명과학은 막 생물의 특성부터 뭐 연구해서 본질을 밝히고 성과를 인류의 생존, 복지에 응용. 야, 이런 거 한다. 좋다. 그럼 얘네는 연구 대상을 어디서 잡냐면 원자부터 잡아요. 왜?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원자다. 그러니까 원자부터 생태계까지 다 생명과학이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의 생명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제일 작은 범위가 원자, 제일 큰 건 생태계예요. 지구과학은 더 심해요. 지구과학은 우주까지 지구과학에 들어가요. 자, 그럼 어떤 분야들이 있냐? 뭐 세포학, 그래, 분류학. 분류가 뭔지 알아요? 생물 분류하는 거예요. 얘는 무슨 과, 무슨 종,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게 분류학입니다. 생태학은 이컬러지라 해서, 그러니까 그 알죠? 비생물이 생물한테 뭐 하는지, 그거. 생물이 비생물한테 뭐 하는지, 그거 생태학이라 하고, 유전학은 알 것 같고, 분자생물학은 약간 분자 레벨에서 막 DNA, RNA 분석하고 하는 거. 생명공학은 이걸 이용해서 공학이라고 하면 뭘 만드는 거예요, 보통.
뭔가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물질 생산, 기술 이런 거 연구하는 게 공학입니다.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 활발하다. 화학도 하고 뭐 물리학, 지구과학, 의학 등등 잘 주고받고 발달하고 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냥 읽어보면 돼요. 사실 이건 뭐 할 게 없고. 자, 그럼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가겠습니다. 제일 작은 단위가 뭐였죠? 생명 시스템의 세포부터. 세포 뭐였어? 조직 뭐였어? 기관, 개체. 그 다음 얘가 또 뭐였어? 개체군. 좋다. 그 다음 군집, 생태계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 합친 거예요. 그 앞에랑 뒤에를. 자, 그러면 이거 알아야 돼. 자, 그럼 조직은 비슷한 세포를 모아놓은 걸까? 다양한 세포를 모은 걸까? 비슷한 세포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비슷한 세포의 모임. 그럼 기관은 다양한 조직들을 모아야 돼요. 기관은 여러 조직을 모읍니다.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개체는 알 거고. 개체군 조건. 일정 지역 같은 종. 그래. 그래서 개체군은 일정 지역 같은 종이어야 된다.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군집은 여러 종이 모인 거죠. 군집에 비생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군집은 생물만. 여기까지는 생물만. 그래서 생물 군집이라 불러요. 그다음 이제 비생물까지 들어가야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물어볼 수 있다. 됐죠? 이거 해야겠다. 자, 그러면 동물하고 식물에 스페셜하게 있는 단계가 있죠. 이것도 중학교 때 했을걸? 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관 개체까지는 다 세포면 다 똑같아요.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가 있습니다.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가 있습니다. 얘는 동물만 따로 안 적어도 되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칠까? 자, 동물부터 볼게요. 동물의 기관계에 속하는 게 약간 소화계 이런 것.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런 게 기관계고요. 그럼 기관에 속하는 게 뭐예요? 예시. 뭐? 위, 뭐 간, 폐 이런 것들이 기관 단계. 그럼 조직은? 조직은 뭐라 해야 되지? 근육 조직 또는 혈액도 조직으로 쳐요. 알아요? 조직에 혈액이 들어갑니다. 뭐 인대, 힘줄 이런 거, 이런 레벨이 조직이고, 세포는 이제 적혈구, 맥혈구 이런 거 다 세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식물은 기관에 해당하는 게 뭐게? 식물의 기관. 뿌줄이,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런 것들이 기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만든다. 뭐 나머지 자세히는 생투에서 해서 생투가 없구나. 이제 더 진화된 3학년 때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일단 풀자. 밑에 다람쥐랑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생명 시스템, OXO 어딨지? 세포, 개체, 개체군, 생태계. 질문? No? 괜찮아? 네. 다음 쭉쭉 나가죠. 왜? 숙제 너무 많이 이건 쉬워요. 이건. 했어. 물질대사 했어 아까. 그래서
보면 했는데? 아, 여기 예시만 좀 볼게. 예시만 볼게요. 나머지 다 해서. 자, 단백질 합성 뭐에서 뭘로? 그러니까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여기 예시 보면 이자세포에서는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소화 효소를 합성한다 했죠. 효소도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효소도 얘도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효소를 만들 때도 효소가 들어가요. 효소를 만들 때도 효소 만드는 것도 동화작용이니까 다른 효소가 도와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됐고, 광합성은 알죠? 포도당 만들 때 이산화탄소랑 물하고 빛 주면 포도당 산소 만드는 거. 그래서 광합성도 동화. 아, 이거 해야겠구나. 글라이코젠 합성. 원래 이거 중3 때 배워요. 그 항상성 할 때, 그 호르몬 할 때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꾼다 배웠을 거예요. 여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글라이코젠. 글라이코젠이고, 이거 누가 했는지 기억나요? 안 나겠지, 당연히. 어떤 거를? 호르몬 이름. 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준 애가 있었어. 힌트 세 글자. 아 잠깐만, 기억 안 날 것 같아. 이거 안 날 것 같죠? 나요? 인슐린. 아 맞다. 이거는 뒤에서 할 거예요, 아마. 뒤에서 할 거고.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바꿔주는 것도 동화라는 걸 알아야 돼요. 포도당이 단당류인 거 알아요? 단당류? 당 한 개. 글라이코젠은 다당류예요. 여러 개. 그래서 작은 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동화합니다. 동화작용이다. 글라이코젠이 포도당보다 크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헥산합성, 아까 잠깐 했는데 뉴클레오타이드가 작은 거, 헥산이 큰 거. 그래서 이것도 동화작용이다. 이화 보겠습니다. 단백질 분해. 소화에 해당해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다시 분해하는 거.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게 됐으니까 부시는 거고, 이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세포. 포도당이 커요.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랑 물 작은 걸로 분해했어. 그러면 이화.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했어. 이러면 이화. 알코올 분해. 간에서 하는 게 많아요. 둘 다 간이에요. 간에서 알코올을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화. 원래 알코올, 술은 우리 입장에서 독성 물질이에요. 그렇죠? 들어오면 간에서 이걸 분해시켜 주는 거예요. 이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거예요. 이걸 못하면 먹고 죽어요. 네. 그래서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다. 알코올 분해 효소도 있고 이런 효소들이 다 관여한다. 됐죠? 그림 잠깐 봐둘래? 포도당은 단당류랬죠. 한 개짜리. 글라이코젠은 연결돼 있죠. 다당류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큰 겁니다. 그럼 작은 게 큰 게 되니까 무슨 화? 동화고, 이때 에너지가 흡수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얘를 쪼개야 돼. 그러면 무슨 화? 이화가 되고 이때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그냥 에너지로 보면 포도당이 에너지가 높아요? 글라이코젠이 높아요? 글라이코젠이 높은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디쉬, 세포호흡입니다. 이거는 따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한 페이지를 다 그릴 겁니다. 그냥 크게.
아, 라이보스로 바뀌었구나 이것도. 자, 제목은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은 이거 너무 큰다. 이쪽에 핫도그. 야, 뭐게? 정답. 마이토콘드리아. 몰라, 자꾸 바꿔. 또 헷갈려 죽겠어요. 마이토콘드리아.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상위 과목에서 가르쳐 줄 거고. 자, 세포호흡은 일단 포도당과 산소가 있어야 되고 포산이물, 이산화탄소랑 물이 되면서 이제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 생명체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포도당이 에너지가 애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얘가 하나당 686kcal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태우면 686 정도의 열이 나와요, 에너지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평소에 2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한 10이 필요할 때도 있어. 근데 내가 이제 10이 필요한데 이거 빨리 써야 돼. 그럼 포도당 한 개를 태워. 686이 나와. 그럼 낭비잖아, 나머지는 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걸 배터리에 저장해 놓자.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간 것 같아요. 진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ATP라는 애입니다. ATP라는 애를 생명체에서는 사용하게 됐어요. 자, 얘는 이 A가 뭐냐면 아데노신이라는 애예요. 아데노신에 T는 트라이라 해서 3개라는 뜻이에요. 트라이앵글 할 때 트라이예요. 3개. P가 포스페이트라 해서 인산. 그러니까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이 붙어 있는 게 ATP예요. 그렇죠? 그럼 아데노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육각형, 오각형, 위에다가 한 개 오각형, P 물결, P 물결, P. 이게 ATP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ATP는. 자, 그럼 이 중에서 요쪽 파트 있죠? 얘를 아데닌이라 부릅니다. 아데닌? 오, 맞아. ATCG 기억나?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그 중에 아데닌이에요. 맞아요. 걔예요. 걔고 여기에 라이보스가 붙어요. 리보스니까 라이보스지. 아데닌하고 라이보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아데노신이라 합니다. 가끔 물어봐. 이게 아데노신이냐? 여기만 틀려요. 다 합쳐서 여기까지가 아데노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개의 인산이 삥삥삥 3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에너지 저장 보조 배터리 같은 거야, 우리 몸에. 어디 저장될까, 에너지가? 1번 아데닌, 2번 라이보스, 3번 인, 4번 물결.
모르겠죠. 얘는 진짜 특이하게도 물결의 저장이에요. 이게 자 이 직선은 다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인데 이 물결친다는 거는 어떤 구조에서 화학 구조에서 물결치면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 합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 저 결합에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ATP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몇 개 있을까요? ATP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몇 개 있다? 2개예요. 3개 아니에요. 2개예요. 2개가 있다. 자, 이게 이제 보조 배터리 충전된 모양. 자, 그러면 충전되기 전은 어떻게 생겼냐면 ADP라 해요. 뭐가 다르죠? T가 D로 됐죠. D는 나이라 해서 2개를 뜻합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데 P만 2개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아데노신이 있고 여기 P 하나 2개야. 그럼 물결이 1개밖에 없어. 그럼 얘가 에너지가 더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나온 이 P를 PI라고 쓰고 얘를 무기인산이라고 부릅니다. PI? 그냥 PI라고 써. 그냥 생명 무기물 상태라서 그냥 I라 쓰는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ATP랑 ADP가 있다. 자, 이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높다? ATP가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결국 아까 에너지를 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에너지가 사실은 일부는 열로 빠져나가요. 일부가 아니야. 사실 대부분이야. 그리고 이때 나온 일부의 에너지가 ADP를 ATP로 충전시키는 데 쓰이는 겁니다. 이걸 ATP 합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배터리 충전시켜 놨다가 이 포도당 태워서 우리가 원하는 데 가서 얘를 끊어주면서 쓰겠다 이겁니다. 소분시켜 놓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면서 이걸 끊어주면 그때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가 생명활동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번거롭게 이런 시스템을 씁니다. 이해가요? 이해 갔으면 외워야 돼요. 그걸. ATP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아, ATP는 우리 몸 전체에 있습니다. 세포들에 다 있어야겠죠. 왜냐면 얘네가 다 필요하니까 세포에 충전해야 되니까. 세포 안에 있죠. 그래서 이 ATP 끊어준 이 에너지로 근육 움직일 때도 쓰고 열 낼 때도 쓰고 소리 낼 때도 쓰고 뭐 하는 겁니다. 다. 여기서 주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자, 자주 낚시하는 질문들 혹은 지문에 나오는 표현들 3가지만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이런 표현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엄청 많이 보게 될 거야. 문제 풀다 보면.
OX. X. 왜 X? 이거 써야죠. 어? 에너지 아닌데? 열? 뭐다? 아까 여기 일부라 했지. 일부. 세포호흡할 때 나오는 에너지의 일부만 ATP 저장되는 거예요. 모두라 해서 틀리게 이제 유도를 하는 복이고요. 두 가지인가? 두 번째. 아, 요 세 가지. 2번 OX. 오예요. 이거 다 의심하죠? 이거 뭐 맞아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일어나잖아. 뭐 3번. 이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아.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 처음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포 이거 이화인데 ATP 합성? 동화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X 이렇게 해버려요.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야? 이렇게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얘는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화작용 일어나. 세포호흡하는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 ATP 합성도 일어나.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하나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이화를 한 거고 얘네 입장에서는 동화를 한 거예요.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는 혹은 세포호흡 과정에서는 동화도 이화도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화 당연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ATP 합성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되게 많이 줄 거예요. 아마 문제에서 풀다 보면 이 세 가지만 유의하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이건 약간 그냥 하는 말인데 원래 포도당을 태우면 이때 열이 나온댔잖아요. 그리고 일부만 저장되는데 이 일부가 몇 프로 정도 될까? 전체 10%? 10% 아니에요. 너무 적은데 그건? 효율이 50은 못 넘어요. 비슷했어. 34%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의 에너지를 태우면 34% 정도 사용하는 건데 이 정도면 에너지 효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0 몇이냐? 6은 열로 날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 네, 좀 자세히 했고 여기 다 했죠? 이거 인산기 사이의 고에너지 인산결합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ADP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몇 개? 한 개인 거예요. 오케이? ATP가 두 개, ADP가 한 개. 그 P 개수랑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됐고 이거 이제 에너지로 막 근육에도 쓰고 막 여러 개 씁니다. 다 했어. 풀어주세요. 다람쥐 물질 대사, 동화, 이화, 흡수 방출, 세포호흡, ATP 화학
화학 에너지예요. ATP는 포도당도 화학 에너지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음 OXX 가나나가 이산화탄소 마이토콘드리아 요. 네. 4번은 가는 ATP 나는 ADP 니은. 화살표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5번은 OXO. 질문. 1에 3. 그렇죠. 1에 3. 물질 대사는 생명체 안에서만. 이 정의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효소는 안팎으로 작용해요. 효소는 밖에서도 작용하는데 그건 헷갈린 것 같아. 물질 대사는 몸 안에서만. 그거 생각했구나. 막 청바지 탈색 효소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또? 윤춘? 괜찮아요? 이지하죠? 일단은